우여곡절 끝에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더 유지하게 된 상산고.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창의적인 융합적인 인재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이랄까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학생과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지만 나머지 자사고 두 곳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수년째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자사고는 곧 명문고라는 인식도 깨졌습니다. 자율성과 학생 우선 선발권 등 각종 특혜만 누리고 사실상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까지 더해져 설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대학 경쟁을 조장하면서 명문대를 가는 그런 교육과정 자체가 왜곡되게.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도 커진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을 담아낼 일반고 발전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획일화된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고가 똑같은 그런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고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 방향으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자사고 폐지만을 내세우기보단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결과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교육계 원로들은 인사비리로 벌금형이 확정되고 또 이 자사고 취소를 위한 재량권 남용을 한 김승환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자사고 존치에 대한 논란과 그리고 앞으로 전북 교육의 미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심에 서 있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박사목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사목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전주교대 사회교육과의 천우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우성입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의 차상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상철입니다. 네, 저희 생방송 심층토론 제작팀에서는요. 교육부의 이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토론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변인을 통해서 참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가 전해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채 네 분의 말씀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상산고등학교 재정 취소를 전북교육청이 내렸습니다만 교육부는 부동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은 이제 상산고는 자사고로서의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데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천우성 교수님,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교육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지난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요. 예. 5명의 후보들이 정당 대표로 나왔는데요. 당시의 교육 공약을 보면 홍준표 후보만 자사고를 언급하지 않고 예. 4명의 후보는 모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공약으로.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정부가 시작된 상태에서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랄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건 폐지를 정해놓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부터 또 어떤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 사이의 평가를 가지고 교육부가 동의 또는 부동의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논란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평가 와중에 지금 국회의원들 151명이 서명을 해서 특정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 취소를 해라. 예. 이거 부동의를 하라고 사실은 압력을 가했다는 이런 논란까지 진행되면서 예. 교사들이 지금 이
국회의원들을 고발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논란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저희 카메라 감독이 정우천 의원을 잡으시는데 사실 저희가 한 달 전에 이 과정 속의 내용을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정우천 의원께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153명이죠? 151명. 151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전호성 교수 말씀하시는데. 아마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쪽에서 151명의 압력으로 했다고 고발까지 하는 거는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안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지금 교육부의 입장, 결과를 존중하겠다 지금 근데 이런 모습이에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사실 헌법기관이고 151명이 이렇게 서명에 동의한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적법하거나 옳다고 하면 이렇게 서명했겠습니까? 정말 이건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위법한 내용이 나오고 권력 남용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의 요구를 동의를 한 것이죠. 예.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압력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감찰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따르는 국정조사, 국정감사까지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네. 이번에 한 것도 저희가 그거에 따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하게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특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느끼고 그런 게 없었더라면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는 않겠죠. 외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시기에 그것도 예. 국회가 거의 일을 하지 않았죠. 한 3개월, 4개월 이상 거의 일을 하지 알겠습니다. 않다가 그 일에 그런 것을 보여주니까 동의해주는 일하는 거 시간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런데 뭐 이 국회의 어떤 정치적인 압박도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교육부가 내놓은 이렇게 이제 부동의를 해준 데는 사회통합 전형을 그동안 상상고가 계속해서 교육청에 3%를 제출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제 10%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 아마 이 부분이 교육부가 내린 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상상고 입장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숨 돌리셨습니까? 두 손 돌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부가 이번에 부동의 결정 내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법이다. 둘째는 적정하지 못하다. 뭐가 위법이냐?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하면 구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 전형 모집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상상고의 10%를 뽑도록 2019년에 뽑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이건 그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따라서 그 한 위법이다. 해만 10%가 해당이 된 예, 겁니다. 그렇죠. 한 해라도. 교육청 입장은 예, 예. 정성과 정량을 결합해서 평가를 했다.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위법이다. 그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위법한 것으로도 다 끝날 수 있는데 교육청이 주장하는 그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부적정하다. 뭐가 부적정하냐? 상상고에 10% 권장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하는데 2014년 12월 24일 어떤 공문을 내렸냐면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 제목이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은 일반고만 하남이라고 그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 공문이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일반고만 하남이니까 나한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지난 5년 동안 매년 우리가 교육청에 공문이 3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 공고, 예.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알림,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상상고에서 교육감의 입학 전형 승인, 이 세 가지에서 항상 매년 자율적으로 정함 또는 3% 이내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2019년도 3% 이내라고 해서 교육감이 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2019년 평가에 30% 했느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부적정하다.
그래서 위법한 것이고 부적정한 것 때문에 이것은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사항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제가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정부나 교육청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신경도 쓰지 않을 때 상상고는 2008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울릉도까지 강원도 고성까지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어렵고 교육 환경이 어려운 그런 농산 어촌 학생들을 뽑아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예. 등록금도 도와주고 또 기숙사비도 해주고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이 생각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했는데 2010년부터 우리 상상고 하는 걸 보고 그걸 법제화했는데 어떻게 상상고 보고 사회적 예. 그 배려 대상을 고려 안 했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을 들 때 제가 참 원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그 김성환 교육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이 교육부의 부동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차도 살인이라는 말까지 그러니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인데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행사한 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그 전 교육감 협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제가 적용시켰다. 말씀드릴까요? 예, 예. 네. 우리 김성환 교육감께서는 차도살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 제가 어떤 그 교수님의 글을 읽으니까 문재인이 쓰고 박근혜가 읽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자사고의 폐지는. 예. 따라서 사실은 시행령을 정리해서 국민 여론도 다수가 자사고를 반대하고 깨끗이 정리했어야 옳은데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가능하면 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없던 본래는 교육감이 고유의 권한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협의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동의권을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교육감의 자사고에 대한 취소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 막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만들어낸 이 권한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교육감 협의회와 교육부가 폐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 사문화된 법률을 가지고 이번에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 스스로가 자기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아까 사회통합전형 말씀을 교장 선생님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야말로 교육부가 자기부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2013년도에 내린 공문에 의하면 다른 자사고들은 또는 특목고들은 다 20%의 사회적 통합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서 함께 통합교육을 해나가자는 예.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그걸 20%로 확대할 때 소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하는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해서 5차례에 걸쳐서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과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10% 확보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가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10%를 연차적으로 늘려서 2018년까지 완성하고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번 재지정 평가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상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반론, 부분을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립학교에서 그 공문에 일반고만 회장이 있어서 안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육청 확인을 해봤어요. 그 내용은 그 내용에 2개가 내려가는데 일반고가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만 일반고만 회장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야기했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 학교에 공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공문에 바로 목차에 이렇게 자사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 감독이 딱 나와 있어요. 잠깐 중단해 근데 주세요. 이것을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반론 상상도 할수 반론 없는 들어보죠. 반론할게요. 예. 그리고요. 자, 이거 보이게 해주세요.
이거 보이게 해주세요. 잠깐 저기 아니, 반론 듣겠습니다. 할게요. 예, 예. 제가 마무리 이 얘기 짓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전에 아니, 제 우리 이야기 마무리 짓고.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보내서 자기가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공문 내리고 방침 마련한 것을 부정해버리는. 그 정말 당시에도 불필요한 저희가 이제 그 알아- 전에 알 토론회 수가 할 때도 없는 바로 그 공문의 내용, 그 별첨의 내용이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예, 설명할게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권장을 했더라도 권장은 권장입니다. 그 권장은 당사자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권장은 법이 아닙니다. 권장을 했더라도 그건 위법이다. 적용시키면 위법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 판결이고 교육부의 부동의 요소고, 그다음에 부적정을 한 것은 뭐냐? 이 보다시피 이거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보다시피 제목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 알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일반고 교육력 강화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 보내서, 우리 교육청에 보내서 우리 교육청도 전라북도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놓고 일반고만 하나이에요. 그러면 첨부가 뭐냐? 지금 우리 차 선생님이 말씀하신 1번이 교육부가 교육청에 보낸 공문, 예, 2번이 교육청이 전라북도 있는 일반고에 보내는 공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일반고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와서 저희한테 왜 안 왔냐면 그 뒤에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걸 받고 일반고의 하나인데 12월 24일 오후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건 해당 없음 해서 저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고의 하나이라면 이게 지금 저기서 교육부가 공문 보냈다 하느냐? 그건 교육부가 보내는 게 바로 그게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일반 고등학교에 교육부 공문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교육청을 보냈습니다. 들리겠죠. 예. 교육청이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그 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문을 따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내는 게 되는데, 우리한테 보낼 때 일반고의 하나이라 있고 교육청이 우리한테 보낸 그 부력에는 일반고 교육량 강화에는 사배자 사회적 통합 전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봐서 보니까 교육부가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있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있고, 단 교육청이 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은 없습니다. 설령 이것이 권장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교육감의 재량의 일탈 남용이에요. 근데 권장하지도 않았다 이게. 왜?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한테 전달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부적정하다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자, 좀 보충하면 예, 예, 정우철 의원님.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교육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가 5개 교육청이 있는데 나머지 4개 교육청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전라북도 교육청만 이런 위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또 하나 있습니다. 70점을 11개 교육청에서 10개는 70점으로 했는데 이걸 80점으로 해놓은 게 이게 맞느냐? 이거를 교육부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교육감의 재량권이라고 이번에 판단해 줬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앞으로 5년 후에 만약 또 전라북도에서 99점이 점수다 해버리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면 예, 재량권의 그러니까 재량권, 한계가 예. 뭐냐면 다른데 10개가 70점인데 전라북도는 80점이다 하는 것이 이런 재량권 남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량이라는 것은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전체적인 형평성과 공평성을 같이 나누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겠습니다. 수요자인 예. 우리 국민이 제가 인정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천호성 이거 교수님. 예. 잠깐만. 네. 그거는 이제 의원님이 평가할 문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법은 의원님이 할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됐네 안 됐네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사고 논란의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만이 이 논란에 대한 해답도 찾고 우리 목적이 뭡니까? 더 대한민국의 교육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어떤 제도를 만드는 데는 다 거기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점수 70점, 80점 또 어떤 방법 이런 논란을 가지고 이 자사고 문제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요. 80점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만 면제부를 줬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언론에서는 70점, 80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가 거의 뉴스에 80%, 90% 전부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5년 후에 잠깐만요. 90점 돼도 괜찮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고 평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문제는 논란의 알겠습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도대체 자사고라는 제도가 우리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기여하고 있길래 우리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을 하는가, 이 점을 차근차근 논의해가고 토론해 가운데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면 예. 만들면서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 사회통합 문제를 가지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가 안 된다는 게 매우 평가 대상이 놀랐습니다.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상상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는 20%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어려운 아이들을 통합해서 같이 교육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상상고가 최소한도 10%는 하자. 이것이 우리가 교육자로서 가져야 될 도리이지. 특히 자사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지. 평가라는 것은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권장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평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예, 알겠습니다. 큰 제가 잘못된 한번 생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해요. 이미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하는데 생각하기 전에 상상고는 이미 그부터 뽑기 그렇지만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3%는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3%가 왜 3%냐? 자, 10% 뽑는다, 20% 뽑는다 해놓고 네. 5%못 뽑고 3%못 뽑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이게 20% 뽑는 것은 광역 자사고만 20%이지 그 자립형에서 나오는 자사고는 제 말씀 하나고등학교 20%입니다. 하나고는 그건 알겠습니다. 목적이 예. 달라요. 우리고는 달랍니다. 그때 자, 김대중 대통령 그 주장한 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하세요. 자, 이게 아니, 이 20% 상상고에 관한 하나고등학교랑 해운대고등학교도 20%고. 상상고에 관한 가짜 뉴스를 좀 이렇게 허트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상상고를 아니, 같은 데서 교장 선생님만 교장 선생님 가짜 뉴스. 알겠습니다. 그, 자, 어떤 것이 가짜 뉴스입니까? 사회자 통합 전형의 퍼센트를 가지고 더 여기서 말씀 이건 나누지 정말로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의 도덕성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전북교육청은 지금 법률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헌법재판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겠다. 그런데 사실 2010년에 이미 자사고 문제로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결로 각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각하된 사례가 있어 또 각하될지 김성환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때와 지금의 재판관이 다르다. 여러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정운천 의원님. 예. 그 김성환 교육감을 사전에 면담하기로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급기야 뭐 바른미래당도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사퇴까지 또 주민 소환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 양보하면 이제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지금도 갖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사실 그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김승환 교육감에게 이번에 꼭 좀 진정으로 사과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 소신과 신념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라북도가 10년 전에 그 도지사 출마해서 그때 낙선을 했는데도 공약을 LH공사 진주로 가져가겠다고 한 그 공약 때문에 함거 속에 일주일을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8년 만에 당선돼도 내가 약속 지키겠다고 해서 4년 연속 예결위원을 열심히 뛰었는데 아니 그런 제 소신과 신념에 너무 빗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1,000만 원 벌금에 대한 범법자가 됐잖아요. 두 번째, 이번에 부동의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이 상상고의 학부형, 학생, 교사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관장이라고 하면 당선된 기관장이고 이 전라북도 교육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결국은 일단 나온 거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과적으로 수렴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뭐 법률학자인지 헌법학자인지 하여튼 법으로 모든 걸 가는 법도 막 수십 건 소송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렇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기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수렴해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고 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교육감의 교육 정신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러한 지금 말씀한 대로 정부에서 위법하다고 하고 그래서 부동의 취소를 했고 동의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벌금 1,000만 원에 위법해서 이렇게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이 대법원에서 결정 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주민 소환 퇴진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자. 이 확대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도민 앞에 꼭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고 제대로 좀 교육 정상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저희가 사실 그래서 저희 제작팀의 김승환 교육감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변인을 통해서 참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국권 방송이긴 합니다만 지역민의 유권자의 힘으로 지지로 선출이 된 도지사께서 지역 방송에 나오셔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확고한 또 소신을 갖고 계신 교육감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좀 더 속 시원한 이야기와 앞으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전라북도 교육감이 개인의 교육감이 아니라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도 연계해서 어떻게 이 교육부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아마 이런 입장도 이제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고 해서 혹시 전우선 교수님, 네. 예, 이러한 김승환 교육감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 또 법률 검토를 하겠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게요. 일단 뭐 그거야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들은 말로써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선거 때 자기들이 내세운 공약을 가지고 선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난번에 공약을 내세워서 선택을 받았고 만약에 다음번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공약이랄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현행범이라면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점에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오늘 토론도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편한 측면도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입장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개인의 어떤 교육 관점이랄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의 현주소 또 도대체 상상고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런 논란이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한 점들은 그런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의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점이 어떤 점인지 대한민국의 미래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인재 양성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김승환 교육감은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만날 수가 없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저는 예. 우리 좀 사회자님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잘 절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을 절제를 하셔야 될까요? 김승환 교육감께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저희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저는 아니라 직접 우리 아까 요청을 정은천 했었고 의원님 예.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할 점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정은천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어떤 집단을 해서 서명을 받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위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3선을 한 3번의 도민의 시민을 받아서 교육감을 되신 분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판단과 틀리다고 해서 주민 소환제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시는데 물론 바른미래당이 한 여론조사는 다릅니다만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진행됐습니다만은 한 번도 자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보다 높게 여론조사 나온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또 자기가 공약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판단은 다른 것들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냐 하는 것은 그 정치인이라든가 단체장으로서 판단이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는 공감하는데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정부 부처에서 이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건 재량권 일탈이다, 위법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000만 원 벌금을 대법원에서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범법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해도 나는 잘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요. 그런 그 거를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교육감께서 어떤 금전적인 수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상당히 예.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라 보고요. 이미 뭐 대법원의 벌금형이 나온 부분과 그리고 이 교육부의 부동이 나온 부분은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차상철 대표께서 사회자인 제가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네. 있는 그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온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는 것들입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상철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으로서 사실 선출된 도민들을 위해서 참석을 요청하신 것이지 KBS가 개인의 자격으로 요청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어쨌든 5년간은 재지정이 다시 유지가 됐습니다만 5년 후에 상산고 또한 보완해야 될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유대 관계라든지 내지는 상산고를 귀족학교다 또 내지는 입시 학원이다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들으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시 학원이다 또는 귀족 학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산고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직업 특수학교가 아닌 이상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은 교장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이끌어난 게 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그러나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에 해당되는 과목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국 것처럼 그에 해당되는 과목만 가르쳐서 대학을 가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상산고 같은 적어도 그 입시와 관련이 없는 많은 과목들을 하고 인성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태권도랄까 철학이랄까 양서일까 서양미술사 명사특강 과제연구 이런 다양한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수능이나 대학 입시에 관련 없는 에서 고급 수학이랄까 심화 미적분학이랄까 심화 영어랄까 고급 영어 토론이랄까 고급 과학 또는 고급 생물학 또는 고급 물리 고급 화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 창의를 개발할 수 있는 여기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시 학원이라고 한다면 상산고에서 이번에 자사고 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랄까 또는 국영수 이주가 아닌 그런 다양성이랄까 또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을 선다든가 그런 문제 즉 자사고 지정 목적과 관련된 7가지 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 있는데 그 7가지 지표는 매우 우수하든가 아니면 우수 이상입니다. 만약에 상산고가 입시 학원이었다면 그게 평가단들이 그걸 매우 우수로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귀족 학교라고 정리를 해주시죠. 귀족 학교라고 하는데 상산고가 좀 등록금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 많이 받느냐? 국가에서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재단이 내는 재단 지원금으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일반고라면 지원받아야 50억 원을 지원받지 않고 그건 일반고 지원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고가 등록금을 좀 많이 받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1년에 등록금 677만 원인데 1년에 등록금 677만 원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돈을 든다. 그래서 귀족 학교는 절대 아니고 귀족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정말 어려운 어머님들이 알겠습니다. 일해서 는 학교이고 예. 그런 보통의 학교입니다. 예, 천호성 교수님. 저는 이제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일관되게 이 시스템과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사고 내에서도요, 수준이 높고 잘하는 자사고가 있고 중간쯤 되는 자사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학교는 다 이런다 해서 자사고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고 이렇게 싸움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에서 서로 뭔가 상생을 생각을 한다면 자사고가 비판받고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점들이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귀족학교 얘기를 하셨지만 적어도 돈 많은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돼 있어서 최소한 그걸 탈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 최소한 그 15개 학교는 10% 그리고 광역 자사고는 20%를 의무화해서 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 다양화 얘기를 하시지만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비교해봤어요.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하고 전주에 있는 인문계 다른 학교를 교육과정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오히려 교육과정 폭이 전주에 있는 다른 일반계 학교가 더 높았어요. 그게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진짜로 실현해야 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로 상산고가 우리 지역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 지역의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공헌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공헌해야 돼요.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교육 과정이 이렇게 우수하니까 우리 다른 인문계 열어주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또 그 정보 같은 것도 교류하면서 지역을 선도하고 리더해가는 학교로서 역할을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 아이들이 들어가서 입학 성적이면서 졸업하는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봐도 함부해버리고 또 3학년들 진학지도 부장들과의 교류는 일치 안 해버리고 우리 지역이 섬처럼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학교로서 좀 거듭난다면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건 아주 좋은 그 제안이라 생각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뭐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또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다른 학교 비교에 있다는 내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통합 전형도 지금까지 3%였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10% 이상 권장한다고 와서 그러면 우리가 바로 10% 올리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기숙사비도 대줘야 되고 학생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데 걔들을 36명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5%로 시작을 해보자 해서 내년에 5%를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점점 놀려 나오고 지금 그런 아주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하고 소통하고 토론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호성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산구가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학교가 꼭 돼야 되겠어요. 이 정도 전국에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 교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상산구가 처음 탄생된 배경이 2003년도 2년도인가 김대중 정부 때 규제를 최소화하고 창의성, 자발성, 그다음에 자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거를 최대한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목적하에 나왔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0개 거의 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133개인가 되고 중학교는 203개라면서요. 네. 이제는 전라북도에 지금 남성고도 폐지되고 또 부산 중앙고도 폐지되고 일반고 전환. 일반고 전환되고 결국 유일하게 하나 남아요. 하나 남는 건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영국을 이끌어가는 이튼 스쿨처럼 우리 상산구 이사장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인재 산실의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대로 좀 더 상생하는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정우천 의원님한테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또 교장선생님한테 마찬가지고
상산고등학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전라북도 지역 학생들이 20%가 채 안 되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어떤 봉사 차원 속에서 지역을 위한 학교 거듭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아주 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법 이 법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간호대 이 5개에다가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의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대학에 대해서 30% 이상 할당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상당히 전까지는 중고등학교를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입학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때 이 법이 고쳐져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시 모집에서 시행되다가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정시에서는 바뀌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면 시행이 됩니다. 올해 전면 시행이 되는데 내가 의대 교수님들 만나봤어요.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해요. 왜냐하면 타 지역의 이제 상산고 출신들이 이 지역 의대 인재 할당을 거의 독식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상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갖고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거의 없답니다. 수련이 제대로 안 는데요. 다 돌아간대요. 그런 차원 속에서 지역 의료 공백이 크게 우려되고 예. 또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럴 경우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들어가는 지역 인재 부분이 말하자면 상산고등학교의 타 지역 학생들한테 이것이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사실은 상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에 출생한 상산고 학생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지역 인재 20% 또는 그냥 25% 뽑는 것은 우리가 2003년에 자사고로 된 이후에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역 인재 없이 그냥 뽑았어요. 그때 처음에 약 35%가 타 시도에서 왔습니다. 이 다음에 보니까 49%가 타 시도에서 왔어요. 세 번째 오니까 75%가 타 시도에 왔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내가 이 전라북도에 학교를 세운 것은 내 고향에 인재를 육성하자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전라북도 인구만큼밖에 못 오겠다. 3.5%, 5% 예. 못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25%를 쿼타로 하자. 좀 어떤 어려움이 25% 뽑아다 해서 25%를 뽑아오다가 이제 우여곡절 속에 이제 20%로 줄었습니다. 왜 그 20%가 그렇게 작지 않은 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용인 외대부 같은 것은 지역 인재를 뽑는 게 우리나라에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민사고는 강원도에서 한 명도 안 뽑습니다. 두 곳인데 용인 외대부는 용인시에서 485억 원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주고 모든 그 시설을 줄여서 우리 MOU를 체결해서 지역에 30%로 뽑아달라 해서 그렇게 뽑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도청이나 시에서 얻는데도 우리 지금 자발적으로 25%, 20%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이 오고 또 운영하는 데 시작했다면 더 뽑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나머지 70%나 또는 80%가 나는 제2의 전라북도인을 만든다 생각해서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학의 지역인데 의대하는데 그 가짜 뉴스로 상산고가 싹쓸이 한다 또는 상산고가 앞으로 상산고 졸업생들이 의대를 가가지고 나중에 전라북도 의사 부족에 대해 다 고용을 한다 그런 말인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수시는 한 명도 못 갔어요. 우리 상산고에. 앞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이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 앞으로 그러나 지금 올해가 제도가 올해 시행이 올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 제도를 그러니까 올해 제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랬다고 그래요. 올해 말씀드리니까 올해 이제 20명 중에서 12명이 우리 지역 학생인데 우리 지역 학생은 지역 인재로 갑니다. 이게 예. 수시가 아니고 정시입니다. 지역 인재는 다 중학교 2020년도가 시작할 상황이라고. 중학교 졸업생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그거를 차상철 대표님이 전번에 7월 3일 날 지금 가짜 뉴스를 말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장본인이. 토론을 그대로 얘기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네. 자료 요구를 해서 오늘 이거 가져왔어요. 예. 차상철 그때 대표님이 뭐라겠냐?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이 독식 구조,
지역 인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차상원 대표인데 좀 세워주시죠. 예. 이 조사를 했더니 전라북 전북대학교에서 12명 있는데 지금 이 특혜 전형으로 들어간 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12명은 이 지역 사람이고 제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두 번째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조사까지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원광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냐 해서 봤더니 졸업 전형이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전북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법을 사실과 바꾸는 게 다르기 아니고 때문에. 지역 인재 육성에 따라서 전북대학교나 또는 원광대학교에서 이 전형으로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그럼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제가 오늘 또 그런 걸 강화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발언하시죠. 오늘 또 제가 의대 교수들 만나고 왔어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 이야기 제 들어보세요. 얘기는요. 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이게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팩트를 가지고 내가 이게 자료 조사를 했고 이 내용은 지금 전형 요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타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특혜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예. 제가 바뀌지 말씀드릴게요. 않는 한은. 정리하시고 네. 발언하시기 전에 예, 짠- 아시겠습니까?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형을 저도 잘 찾아봤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차 원장께서 부탁드린 건 뭐냐면요. 법적으로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예. 전라북도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북대학교 예, 잠깐만요. 우리 차 대표님. 전북대학교 예. 그 교수님들께서 의대 교수님들께서 그런 염려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이제 제 얘기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지금 그 사실을 좀 아니, 정확히 잠깐만요. 설명을 천호성 드려야 하는데. 교수님이나 차상철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오케이. 그거는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다만 7월 3일 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한 명도 없는데 네. 독식 구조를 갖고 있고 지역 출신 상상고 학생이 독식 구조고 지역을 인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배제하자 하는 거는 제가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작년 8월 1일자 전북일보에서 그게 크게 기사화되면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래 전북대학교 전형 요강이 수시는 그냥 제한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뽑는 걸로 됐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면서 정시 모집에서는 아까 같이 옛날로 돌아가서 중학교 졸업한다거나 부모가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정시에서는. 그래서 작년 정시는 안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작년에 그것이 1년 6개월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지금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 입시요강 들어가 보세요. 아무 알겠습니다. 제한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김승환 교육감이 전국 회장을 하면서 대기업에 가서 전북대하고 서로 같이 협의해가지고 예.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교만. 근데 그러니까 원광대학교나 그러니까 우석대학교는 차 대표님, 전혀 터져 있어요. 우리가 토론회에서 와서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이게 제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이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제가 문제가 결론만 돼요.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사실 중심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으면 아니 이렇게 바꾸자. 사실이라니까 지금 자, 진행 이래야 중에 된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지금 자, 한 잠시만요. 명이라도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잠시만요. 정우철 의원님. 한 명이라도 있냐고. 예, 잠시만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지금 두 분이 말씀 나누고 있는 없다니까요. 내용은 여러분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가 무엇인지는 뭐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뒤에 어떻게 하면 그럼 이제 상상구는 재지정이 됐으니까 일반구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소모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우성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크게 보아야 됩니다. 특히 교육은 돈과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특별히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역 인재를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지역에서 낳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아이들에 대해서 예.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지역을 다시 바라보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런 인재, 예. 그런 인재가 어떤 알겠습니다. 제도하에서 길러질 수 있는지를 봐주십시오. 네, 박상목 교장 선생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길고 어두웠던 그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도민들의 관심과 함께 관통할 수 있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얼마나 우리나라 또는 전라북도의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욕구를 가지고 계신지 절감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상상구는 본연의 학교 운영을 그 힘에 집중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하여서 또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타도에서 온 학생들을 타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2의 고향을 가진 우리 전라북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철 대표님. 경쟁하고 서열화하고 또 분리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협력하고 배려하고 공정하고 다양성이 있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출발선에서 내 자식만 한 발짝 앞선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해를 입고 내 자식도 무한 경쟁 그런 야만의 시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산고가 전라북도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전라북도 지역 학교로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정말 우리 상산구가 이번 계기로 전국에 가장 유명한 그러한 인지도가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정말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학교로 앞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도 벽돌 한 장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목적 사업인 자율성, 창의성 그러한 것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맡겨놓고 우리 교육감은 133개의 그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어떻게 좀 수준을 높일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함께 했을 때 상생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한 판넬을 드릴까요? 제가 도대체 전라북도 교육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 했는데 2016년도까지만 평가가 돼 있어요. 근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학업 성취도 평가가 최하위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의 마무리해 주시죠. 일반 학교도 좀 이렇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상산고가 영국의 이튼 스쿨처럼 정말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든 도민들이 자랑스러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족학교는 귀족의 나라로 가시오. 여긴 공교육이 중심이어야 하는 대한민국이다. 등록금 1,000만 원이 학교인가? 없는 서민들은 어쩌라고?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교육부의 부동의를 환영하고 상산구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해 전북의 미래 발전을 열어가야 한다라는 또 다른 의견.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교육부의 부동의와 과반 국회의원의 서명 지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매우 비겁한 행동을 했다. 소수 상류층 자녀만 모아서 하는 자사고는 특혜다. 각각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육의 이념, 교육의 철학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한 교육인 것에 대해서는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부동의는 내려졌고요. 또 5년간 상산고는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또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민의 방송인 KBS 전주방송 총국은 어떤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수신료에 이루어지는 방송으로서 섭외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